직할에 근무하는 이동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연소로 소남 PM상을 받다 보니까 이번 이제 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세미나에 한번 발표 기회를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혼자 대부분 다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밖에 분들하고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보기관 쪽으로 타이틀을 잡았는데 제목을 원래 요 앞에 정보기관이라고 붙였는데 괜히 또 이게 나가다 보면은 이상한 또 모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네 가지는 빼버리고 안에 내용은 그런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오늘 저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대회 선배님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PM 발전을 위해서 다 활동하시고 현재까지 와 계시는데 제가 좀 미천하지만 국방 분야나 그다음에 밖에 하는 분야를 좀 어울려 가지고 국가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다 선배님들 중에 있고 또 이제 후배님들도 있는데 지금 워라벨 세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일하고 지금 나가서 이제 가족 생활하면서 즐겨야 되는 그런 시간에 또 바쁜 시간에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아까 이제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좀 질의받고 아마 밖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사항을 좀 많이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개요로부터 토의 및 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민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회장님 자리 없으십니까? 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분이 또 박영민 회장님, 김영도 대표님 여러 분이 계시고 또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게 이 KPM의 우리 협회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정보기관의 사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뭔가 이제 그런 주제를 해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부가 바뀌고 나면은 정부 조직이 조금씩 많이 바뀝니다. 근데 현재 신정부가 작년에 들어서고 나서 중앙행정기관은 18구 5처 17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잘 아시다시피 17개. 그 다음에 이 많은 단체들이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게 관련 법령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5천여 개의 법률에 기반해가지고 공공기관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관리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근간이 되는 게 국가재정법이나 국가국회법 이런 사안 관련 문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 정부 조직들은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국방부 예하의 방위사업청에 있다가 지금 잠깐 나와서 다른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M협회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PM의 시작과 이렇게 발전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데 공공기관하고 밖의 영역하고 좀 다른 게 조금은 우리가 PM 난리지 속에도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는데 공통용어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사업관리라는 용어를 쓰지 PM이라고 그렇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아마 밖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한테 가서 PM 하시죠 이야기하면은 PM이 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도 대부분이 다 무슨 전기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 기관별로 사업관리는 누구 한다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공공기관 사업관리 용어를 쓰고 우리 밖에는 대부분 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경영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상호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정보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정보 공개내게 보면은 여러한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 각 예산, 사업 계획 보면은 사업 계획,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형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이라는 걸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되새기고 공무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업적으로 이렇게 사업 관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쪽으로 같이 접근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에 PM6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민 대표님이 계시는 그 프로젝트 경영 전문위원회에서 국제표준 IS 21500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국산업표준 KS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국방 분야에 있는데 미국의 D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PM박 5판에서 6판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이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관리인데 요 이해관계자 관리가 기존에 저희가 ISO 국제 표준을 하면서 별도로 떨어져 나온 이해관계자 항목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요 6판에 하나 같이 이제 개정하면서 됐고 그 다음에 이 자원도 원래 ISO하고 이제 KS에는 자원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인적 자원 그다음 유형 자원, 무형 자원을 묶어놨었는데 이번에 6판도 자원을 타임에 있던 그 자원을 가지고 요 자원 쪽으로 아예 별도로 내가지고 유무형 자원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국방 쪽에서는 PM3판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국방 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무기 그 다음에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5가지의 프로세스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 5가지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SE 그쪽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 획득 그 다음에 군수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군수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쪽이고 그 다음에 저희 국방 쪽의 모든 무기 체계는 개발하고 나면은 시험 평가를 하는데 개발 시험 평가는 업체에서 그 다음에 운용 시험 평가는 운용자인 군에서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조.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산업체가 있는데 이 방산업체가 적정한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도 포함돼가지고 5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PM박 6판이나 국제표준, 국가표준, 그 다음에 국방 쪽의 이 프로세스 날리지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적용할 때 해당 업종에 맞게 또 해당 기관에 맞게 테일러링해서 적용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6판에 있는 그 난리제를 잠깐 설명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ICBM이 뭔가 아십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시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는데 ICBM이 I는 IoT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입니다. 이 4개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는 이제 내부에서는 ICBM 하면 되게 무서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생각하고 있고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4가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현재 경제를 사업을 하면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ICBM이라는 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비전, 그 다음에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그 다음에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새롭게 강조가 되고 모든 정부 기관에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업체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용어나 이런 건 다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다 되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용어가 거의 많이 안 쓰입니다. 안 쓰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우리가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100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위과제 그걸 갖다 이제 프로젝트라 얘기하고 프로그램은 이런 100대 국정과제 중에 컨텐츠를 묶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국정 전략의 하나의 큰 테마로 생각해가지고 현재 정보기관에서는 각 정부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 그쪽인데 요거는 올해 각 부처에서 대통령께 업무 보고 드린 내용을 갖다 캡처했는데 요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3개가 있고 그 3개 중에 각 프로그램별로 하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 사업들 안에는 또 하위 사업, 또 하위 사업. 통상 우리는 이제 단위 사업을 국가기관에서는 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위 사업 1, 2, 3까지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 나라의 국가 지표, 현 정부의 국가 지표로부터 연결되는 국가에서 활용하는, 정부기관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 구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청와대 홈페이지나 각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그러한 방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에 가면은 항상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상황판을 가지고 모니터를 합니다. 이 모니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은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관련된 하나의 상황판이지만 각 정부 부처별로 가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 서울 시민인데 서울 시장실에 가면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면은 서울시의 모든 공공기관 돌아가는 하수도가 어떻고 상수도가 어떻고 오픈된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시장인 것처럼 서울 시내의 모든 제반 시설을 다 볼 수 있는 게 현재 서울시장시에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갖다가 모니터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정부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게 힘, 예산입니다.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걸 구축을 하는데 관리 능력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밑에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런 걸 위해서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MB 해가지고 4대강 사업 막 하고 있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국가 사업은 공고가 된 순간부터 범위를 세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가 운용적인 업무고 지시사항이고,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저쪽 베트남 가시면서 뭐 해라 하는 건 곧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고 거기에 바로 예비비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PF가 구성돼 가지고 사업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이러한 정확한 범위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되게 곤란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처음에 우리가 세팅한 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정확하게 전문가들한테 뭐라고 할까,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 범위를 세팅해놓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강 딱 하면은 강이 나오고 계략적으로 요 정도 길이에다가 보를 한다 하면 딱딱 나오는 그런 수치적인 건데, 국방 쪽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십니까?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밖에서 사오는 거 빼고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범위들이 되게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나도 모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4대강 사업이고 사업 구조고 사업 범위고 이런 사례들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국방 쪽이 이제 조금 이런 건 세분화되어 있는데, 기획 관리 체계라 해가지고 기획, 계획, 예산, 집행, 그 다음에 평가, 요 5가지가 환류되면서 돌아가는 건데, 그게 국방 쪽에는 옛날 미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토대가 마련돼 있었는데, 국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재정도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든 게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고, 2006년에 이걸 법으로 국가재정법을 만들어서 아예 법제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은 우리가 이제 5년 단위로 항상 갱신을 하고 있는데 5회계년도에 앞에서 얘기한 그 국가의 국정 전략, 그 다음에 국정 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중기 5년이라는 요 기간 동안에 요 사업에는 재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겠다. 요러한 계획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분야별로 보면 현재 12개 카테고리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국가의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12개가 이 포트폴리오 단위를 가지고 17년부터 18년 이러한 현대를 가지고 5년 계획이 다 돼 있고 정가율을 이렇게 했는데 통상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착수 연도에는 최소 금액을 반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이게 어떻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최소 계약 지출 원인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편성해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조금씩 해주고 제일 마지막 연도에 좀 많은 금액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도별 예산 배분은 매년 업무 보고를 하면서 또 위에서 이제 BH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지금 일자리다면은 일자리가 어디 쪽입니까? 뭐 1번 보건복지 이쪽이라면은 이쪽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 쪽에 좀 많은 걸 갖다가 예산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현재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 낸 걸 가지고 운영하는 건 이러한 틀 속에서 중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중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공공기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올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파트는 19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19년 예산 편성 주기가 보면은 현재 1호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기 재원을 가지고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 요게 4월까지 이어집니다. 4월까지 이어지면 19년도 예산 편성은 각 기관별로 어떻게 하라. 이런 오더가 내려가면은 각 부처에서는 5월 달에 이제 예산 요구를 기재부로 합니다. 특히 요 기재부로 하기 전에 대통령 주관으로 국무회의에서 각 기관별로 앞에서 이야기한 요 12개 기관별로 지출 한도라는 걸 줍니다. 지출 한도는 뭔가 하면은 요 평균적으로 요거는 금년도에는 너희들 3%만 정액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사업이 다 통틀어 가지고 전년 대비 19년은 3%밖에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해 가지고 3%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은 6월에서 이제 9월까지 기재부 담당자들이 각 파트별로 돼 있는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해당 12개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고 종합해서 하고 그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해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제가 예산 파트 있을 때는 1년 365일, 364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2년 전부터 국회에서 다행히 12월 2일 날 법정 기한 내에 방망이를 두드린다 해가지고 됐었는데 저 10년도 요 때는 12월 31일 거의 11시, 12시 거의 한두 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때 끝나고 나면 D불행이라고 조금 더 뒤에 설명하는데 D불행에다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또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럼 아침 5시, 6시 그때 1월 1일 날 퇴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해연도 예산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로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정부기관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6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련된 부처가 어딘가 그 부처에 가서 사업을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갖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게 돈이 든다, 기간은 어떻게 한다, 왜 이게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중앙부처에 해당 담당 사무관이든 공무원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이 끝나고 나서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 담당 공무원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준다 하면 내가 원하는 사업은 내가 요구하는 사업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 공공기관은 지금 이제
재정 운영 계획하고 지금 19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사이트에 보면 앞에서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보면은 예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 기능별로 다 이렇게 코드를 해놨습니다. 요 분야라는 건 앞에서 12개라고 했는데 국방부는 국방부, 여기는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해가지고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의 국가의 포트폴리오. 요 아래쪽에 보면은 부문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포트폴리오의 하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농림수산에서 농업농촌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밖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예산 구조에 박혀 있는 게 프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요 프로그램 내에는 단위 사업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단위 사업 밑에는 세부 사업으로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하나의 단위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이면은 하위 사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뚜껑 만드는 게 하위 사업 1, 그 다음에 요 커버 만드는 게 하위 사업 2, 그 다음에 그 안에 물 넣는 게 하위 사업 3. 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장비, 여러분 이제 뭐 탱크를 생각하면 탱크 주체계를 만드는데 그게 하위 사업 1, 그 다음에 하위 사업 2는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구성품들, 보조 무기 체계죠. 그 다음에 하위 사업 3은 어떻게 보면 운용에 필요한 IDS 요소도, 종합 군수 지원 요소,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기관별로 그 정보 공개 예산을 이렇게 오픈해 놓은 데 보시면은 이러한 프로그램 단위로 어떤 사업이 나한테 맞겠구나 다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은 이러한 세부 사업별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성질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특활비, 국정원의 특활비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특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인데 대부분의 정보기관에서는 그런 게 없고 이러한 목과 세목에 따라서 합니다. 제가 현재 수업을 하면 요 강의를 하면서 필요한 게 A4지지 않습니까? A4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요 사업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210 해가지고 요거는 운영비에서 사라고 항목별로 다 쪼개놔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살 수가 없고 그 목에 있는 예산으로만 요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이러한 예산 구조를 해가지고 항상 집행을 하고 나면 감사원에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 감찰해서 맨날 감찰을 받고 그 다음에 처벌을 받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옛날처럼 지금 이러한 뭐 디브레인 예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는 수기로 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은 18년 예산은 429조 원인데 제일 많이 이제 강조하는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 우선순위가 높은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예산 파트들은 현재 지출안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정액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은 BH나 그 다음에 해당 기관을 갖다가 담당하는 국회 쪽에서 이런 순위로 조금 더 정액을 하려면은 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예산이지만 지금 일자리 때문에 추경이 또 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뭡니까? 우리가 사업 관리를 하면서 배운 예비비입니다, 국가에. 그거는 암묵적인 그런 돈인데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가 국가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 예산 추이는 거의 정가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내지 4%. 앞에서 얘기한 그 12개 그 기관별로는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은데 대부분 다 정부 예산은 정가폭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출을 갖다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가 없고 요거는 또 이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아마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국채 발행을 해줍니다. 통상 정보 사업을 하면 대부분 다 현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올해 계약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이 계약이 돼 있으면 저희가 국채로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이제 돈을 주는데 그 국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국가의 채무를 좀 없애자 해가지고 현재는 국채를 거의 특별한 사업 아니면 대부분 다 없애고 순수하게 예산 구조를 이렇게 사업을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나 예산 구조나 모든 것들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라는 요걸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통합적으로 국가재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요 시스템을 관리하고 국가의 모든 중장기 재원 현황을 요 시스템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다운되면 우리나라 재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예산 담당자들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 담당자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줘가지고 자기가 담당하는 사업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걸 1년 360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딱 시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한다, 요구를 한다면 그때 기간을 딱 줘가지고 열어줘가지고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끝나면은 그 다음에 국회 끝나면은 그 시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열어줘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들어와서 일반적인 현황은 볼 수가 있고 정책 결정자들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해당 기관의 예산 담당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러한 뭐 재정 지원 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재정 정보 시스템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사업 앞에서 얘기한 그 재정관리 시스템에 사업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단위사업 하위사업 1, 2, 3이 있는데 그 사업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해당 사업 담당자들이 다 등록을 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동안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사업의 중기 재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해가지고 성과를 갖다가 매년 전문 기관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면은 해당 기관이 잘 받아서 성과를 잘 냈다 하면은 뭐 성과금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사업관리 시스템을 하나에 쪼개보면은 사업 정보를 줘야 한다 하면은 내가 관리하는 모든 사업의 최하 단위 사업까지 다 볼 수가 있고 사업 정보 등록은 내가 이제 필요한 사업들 최초 요구할 때 등록하는 그런 화면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줘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집행 현황 모니터링입니다.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된 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국회의원이든 BH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면은 반드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모든 국민들한테 이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나 없나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만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주관하는 그 담당자들이 사업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용역을 가지고 사타를 받아서 예산 요구할 때 같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거는 올해 앞에서 이야기한 429조 원의 예산이 있으면은 사업에 관련된 해당 기관별로 모든 발주 현황은 그 안에 들어오면은 올해 발주 현황이 다 뜹니다. 감사원, 경찰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뭐가 있지? 해당 항목별로 찾아 들어가면은 요거는 무슨 사업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430목입니다. 이건 다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사업에 들어가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공고기간에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감리하는 데는 감리비 그 다음에 공사하는 데는 400대는 요것도 공사비 이러한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조달청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기관에 관련된 거는 이 조달청에 나라 장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